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특강 윤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을 때 얘기했었죠. 우리가 동양사상의 연원과 전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심화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고난이도 문제 적용할 만한 소스들까지 지난 강의에서 동양사상에 관련해서는 끝이 났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한국사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국사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가라고 봤을 때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동양사상에서 배우셨던 유가, 불가, 도가사상이 중국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열심히 해두셨던 분들은 한국사상에서의 유불도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 덧붙여서 또 한국 사상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 특징점들을 잘 좀 더 덧붙여서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었고 그 힘을 받아서 이번 강의부터는 뭔가 조금 더 얻어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것의 시작 중에서도 오늘 강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쉽게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능에 나오지 않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주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전체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싹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과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들으셔야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스무흡 좀 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 조금 가져보면서 이번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 사상의 연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연원. 그래서 한국 사상들이 발전해 나갈 텐데 그 밑바탕이 되었었던 사상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중에서 오늘 추려온 거는요. 원시신앙, 단군의 건국 이야기, 풍류도, 그리고 한국의 도교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얘기들을 오늘 싹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의 원시신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원시신앙에서는 어떤 것을 정리를 해보면 될까 볼게요. 한국 사상의 연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토속신앙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토속신앙이 나타나는 거는 꼭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사상적인 뿌리가 됐었던 그 부분들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났었던가 이것들과 접목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 토테미즘, 두 번째 샤머니즘, 세 번째 애니미즘. 자, 여기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부족의 그 대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과 우리 부족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 어떤 토속신앙의 얘기를 보면은 어떤 특정 대상물들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경향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토테미즘의 경향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샤머니즘은 무엇인가? 주술사. 여러분들 지금 현대사에서도 보면은요.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갑자기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요. 아주 원시시대로 간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겠죠.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주술사라는 매개체를 두고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나쁜 일은 피해 갈 수 있기를, 그런 기원을 하는 것들을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애니미즘은 애니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대상물들에 각각 홀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상들이죠. 그럼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자체를 지금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느냐, 요걸 하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네 번째에다가 경천사상까지 넣을 텐데요.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이죠. 이 네 가지를 모두 엮어서 토속신앙에서 보여지는 그 의미,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뭘까요? 우리 부족과 관련 있는 대상물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것에 홀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술사를 매개로 해서 또 기원을 해요. 그래서 복을 빌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어 살아가면서, 그렇죠? 자연과 조화되어 가는 삶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하게 자연에 대한 뭐 지식을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이러한 삶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고 그 조화되는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경천사상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신 뒤에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토속신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속신앙 하나 정리했고요. 한국 사상의 연원에 관해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단군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 선생님 생각에는요, 선생님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단군의 건국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것 자체는 한국 사상의 원류,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윤리 과목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상, 한국 윤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야말로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어떻게 해서 그 곰과 호랑이 얘기가 나오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는지까지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정리되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 있으면서도 인간 세상을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면서요. 내가 저기에 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쵸? 탐구, 인세. 이거 외우지 마시고 스토리로 그냥 이해만 해두세요. 그리고요, 나중에 그 환웅이 내려와서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곰과 호랑이가 와서요. 그 맹수가, 힘이 굉장히 센 맹수가 자기들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죠. 인간이 되고 싶다. 인간으로 변화되고 싶다. 요 대목을 봤을 때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인본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인본주의. 여기에서 인간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는 의미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중시한다라는 의미에서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메시지를 찾아볼게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천인합일.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곰이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곰이 사람이 돼서 웅녀가 돼서 결혼할 사람이 없었죠.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환웅과 웅녀의 합일, 조화, 천지묘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화를 추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덧붙여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주의?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아시죠? 그 얘기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거나 그 읽었었던 거 다시 떠올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싸우죠. 가까운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죽거나. 그러면서 뭔가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어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은요. 어떻죠? 그야말로 그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고 그 환웅은 인간 세상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좋아해서 다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치를 했고요. 또 그에게 맹수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다툼이 있었거나 누가 죽는다거나 누가 누군가를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평화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평화주의적인, 평화애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 더 넣자. 그러면 다름 아니라 홍익인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추상적인 그 구호에 그쳤다면 여기에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문제 보면서도 만나보겠지만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제도나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였던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상의 연원이다라고 하면은 토속신앙과 단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큰 두 가지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헤아려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풀고 이거 내용 이해하시고 문제 푸는 거 어려움 없겠죠? 선생님과 바로 문제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소재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지문만큼 좋은 게 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하나하나 짚어보는 문제니까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자주 세상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을 탐내므로 여기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해드렸죠? 탐구, 인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외우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런 데 힘 빼주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거구나. 연관을 한번 시켜놓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벽을 내려다 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홍익인간.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무려 3천을 이끌고 신단수 아래 내려왔으니 죽냐. 다음, 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다스렸으며 인간 세상의 온갖 일을 맡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갖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지도 않을 거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뭐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들의 복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또 그 복지와 관련되면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여진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 갑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원화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쑥과 마늘을 얻어먹고 세일이를 금기하여 곰은 여자가 됐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인간 되지 못했고 그 웅녀와 환웅이 거짓 변화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곧 단군 왕검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나라가 건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전반에는 이 끝까지 가는 내용 중에 전혀 전쟁도 다툼도 아무것도 없죠. 지극히 평화적인 얘기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주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 전체를 모두 전체를.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정리됐었던 것들을 쫙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공통된 거 하나 묶어서 정리를 해보죠. 탐구 인쇄와 원화위인이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본주의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 역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 이 스토리 전체는 지극히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지에 대입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기억.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을 본받도록 하자.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 존중. 됐죠? 기억은 적절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자. 니은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니은번을 지금 보면 홍익인간. 어때요? 홍익인간. 백성을 포함한 그런 모든 인간들의 삶을 좋게 하자라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맞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키도록 하자라는 메시지 맞죠? 홍익인간의 그 이념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루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4번 볼까요?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 리을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맹수나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 곰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맹수예요. 그렇지만 그 맹수들이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참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또 사람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라는 메시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5번 선지를 볼까요? 자연을 정복하여 풍요로운 세상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음번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 5가지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바로 5번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요? 풍요로운 세상 이루도록 하자라는 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은 굉장히 틀리죠. 지금 이 얘기들을 보면은요, 지극히 평화적인 거예요. 무엇을 정복한다라는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자연이냐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천인합일 얘기했었잖아요. 천인합일이다라고 하면 천인합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묘합의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를 더 크게는 어떻게 조화의 메시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요. 문제가 잘 만들어지는 구도가 무엇인고 하니 서구의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이나 이러한 사상들과 대비를 이루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연을 정복하자라고 한다면 지극히 이러한 성향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추구한다. 그 조화의 대상이 여러 가지 이론이 되었던 사람들 간이 됐던 이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사이가 되었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심화되는 주제로 한 가지만 더 얹어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겁니다. 조화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았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조화. 한국 사상에 관한 여러 가지 빨간색 잘 보이죠? 자, 발문을 넣고요. 지문 안에 예를 들어 지금 단군의 건국 이야기 같은 메시지를 요약해서 넣어놔요. 그리고서 이것과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 것은 혹은 맞는 것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상은 전반적으로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한국 사상에서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다른 사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원효의 화쟁 사상, 그리고 풍류도, 그리고 고려시대 의천과 진우를 보면요.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죠. 거기서도 조화.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의 이기론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기의 조화를 추구하거든요. 이기지묘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지금 연결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선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4가지가 구성됐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 원효의 화쟁 사상, 풍류도, 의천과 진울의 교종과 선종의 조화, 그리고 이의 이와 기의 조화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상의 큰 특징을 찾아라. 그러면 그건 바로 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고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사상을 배운 다음에 얘네들과 같이 계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랬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계열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것만 보지 말고 넓게도 볼 줄 알아야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갑니다. 55쪽에 있어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다음에 원시신앙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점 역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에다가 원시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원시신앙 그럼 아까 말했던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볼게요. 망아, 탈아, 황홀과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 교섭해서 전복, 예언, 치병 등을 행하는 주술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현상이다. 주술사, 샤머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럼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샤머니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통점으로 찾을까? 선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번, 현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복, 예언, 치병 등을 행하는 주술사에 의한 종교 현상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해주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를 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처럼 내세를 추구한다.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옳아요. 빼면 되죠? 2번, 탈세속적인 정신적 자유를 지향한다. 이 선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떠한 사상에 어울리는 선지라고 보세요. 들어가 봅시다. 도가. 가능하죠? 도가에다가 장자 더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또 어떤 사람들도 보여요? 현학자 같은 사람들도 보이죠? 가능하십니까?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신에 의해 세계가 창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신본주의예요. 신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자연들도 만들어지고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겠지만 우리 단군의 건국 이야기 어때요? 인본주의죠. 누가 누구를 창조했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4번 자연과 어울리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 오, 이게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뭐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자연현상 등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러한 뭐 그 종교 그 의례를 치르기도 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자연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두려운 거야. 자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연에 함부로 하진 않아. 그렇죠? 만약에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알아두세요. 자연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신성시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연과 어울린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되겠죠? 5번 갑니다. 엄격한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 인간이 되려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양이라는 말 좋은데요. 도덕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범위는 어디로 압축? 육아사상으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육아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뭐더라? 성인과 군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가사상이나 육아사상과 같은 동양사상 선지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쉽게 풀리셨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문제 더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요. 교재 49쪽에 있는 기출문제 볼게요. 실제 기출이니까 여러분들 더 관심이 가죠. 기억과 관련된 사례를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단군 신화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결합되어 기억을 이룰 때 참다운 인간이 형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결합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천지묘합 그리고 천인합일 요거 말씀드렸고 이것은 조화의 메시지다까지 했어요. 이러한 기억의 정신은 한국 윤리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통해서 수렴하는 바탕이 되었고 이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특성으로 발전하였다. 그럼 뭐겠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걸 거예요. 조화.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조화의 정신인데 그 조화의 정신은 한국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재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에 넣긴 했는데요. 이 선지 하나하나를 보려면 지금까지의 진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항상 말하잖아요. 5가지 선지에는 다양한 사상이 다 섞여 있다. 그래서 그만큼의 축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제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동학이 지닌 사상적 특성을 알아본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동학을 하나 빼놨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 불가, 도가 이런 것들이 합쳐진 사상이죠. 그 내면 여러 가지 사상들을 조화시켜서 동학이라는 그 하나의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의천이 제기한 수양론의 특성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의천은 불교 사상가예요. 그 불교 사상 중에서도 교종과 선종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의천은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3번 팔관에 담겨있는 문화적 요소를 살펴본다. 이 팔관에는 좀 이따 배울 것이지만 도교의식, 도교적인 그 사상을 갖고 의식을 치렀던 것을 말하거든요. 도교. 그 다음 4번 사찰에 있는 산신각이 형성된 유래를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토속신앙에다가 불교의 문화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이황의 이기호발설의 특징을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기호발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볼게요. 5번으로 가시면요. 우리 다음 조선의 성리학할 때 꼭 보세요. 이황이 얘기하고 있는 이기호발설은요. 이와 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각각 사단과 칠정이 각각 따로따로 발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와 기, 즉 사단이 발생하는 근거와 칠정이 발생하는 근거를 엄격하게 나누고 싶어하는 이황의 고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황의 기본적인 사상에는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는 사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와 기의 조화라기보다는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을 이를 더 중요시된 것으로 보면서 이와 기를 각각 엄격히 분리하고 싶은 학자로서의 고집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5가지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른다면 어떤 거겠어요? 물론 여기 아까 도교라고만 썼는데 이 도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순수한 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토속적인 신앙에다가 도교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 염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교라는 형식에 빌려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것은 이 모두는 다
어떤 하나의 사상과 다른 사상들이 조화되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기, 사단과 칠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인데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이유, 이번 시간에 이렇게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쉬운 주제 같죠.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 5가지 선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해결을 하려면 한국 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왜 조화고 이건 조화가 아닌지까지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 문제가 이래요. 그럼 내가 겁주려고 하느냐? 아니요. 지금까지 조금 왔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쌓여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뜀틀에서 있죠. 그 발판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뛰어야죠. 발판을 딱 밟고 나면 점프를 하죠. 여러분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과 같이 차분히 가자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의 정답은 5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주제로 가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주제는요. 한국 사상 중에서도 도가 사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상에서도 도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도가의 사상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지우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려 볼게요. 도가 사상. 한국의 도교. 한국에서의 도교라고 하면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선생님이 그냥 살짝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에 나타나는데 이때 보면은요 고구려 시대는 동명왕 설화에서도 도교적인 색채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산악신앙 해가지고 그 명산들 있죠. 크고 높은 산들, 그런 산악에 대한 신앙 아니면은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대요. 그리고 백제 쓸까요? 신선 사상 이미 있었고요. 백제 시대 때 보면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미 도교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때는 도교가 불교 사상과 조화가 돼서요, 소외계층들에게 많이 어필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통점은요, 얘를 중요하게 교재에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알려져는 있었고 다 어딘가에는 있었지만 얘가 중심 세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지만 이것들이 중심되는 세력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두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하나 하시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바로 이거죠. 통일신라. 통일신라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도교와 관련돼서 꼭 나오는 문제를 찾아봐라 한다면 이때요. 왜? 최치원이 난랑비를 쓰는데 거기에 서문, 난랑비의 서문에 보면은요, 쭉쭉쭉쭉 글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요, 여기에 도가적인 성향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을 해석해 보니 이때 이미 도가가 있었는데 관건은 이 도가는 혼자가 아니라 불가사상, 유가사상과 조화되고 결합되는 형태로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조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풍류도라 한다라고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풍류도 혹은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서 도교가 이미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여기 옆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남았는데요. 이때는 한 가지씩 단어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만 드릴게요. 고려시대 보면은 왕건의 훈유십제 보면은요, 여기에 팔관회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팔관회를 거행했다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서 죽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의식을
정책을 국가적으로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간에는 도교적인 도교의 종교적인 그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팔관회라는 것에서 보면 이때도 도교가 국가적으로 이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선시대 가면 소격서. 이 소격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도가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건데 하늘과 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격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로 그 예전과는 다르게 국가적으로 도가 사상에 대해서 뭔가 행사를 치르면서 아니면 어떠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한국의 도가 사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면서 이것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선생님이 중요한 지문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도가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유가와 불가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죠. 지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따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지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현묘한 도, 뭔가 묘한 도가 있는데 그거를 풍류라고 한다. 풍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풍류 사상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그러니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풍류도 역시도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노사구의 가르침과 같으며 이거는 육아적인 것을 말해요.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묵묵히 실행하는 것은 주주사의 가르침과 같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식만을 신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축건태자의 가르침과 같다. 불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풍류,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보여지는 이 메시지는 유가, 도가, 불가가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났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하나 더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 풍류도 얘기하면서 유불도의 조화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당시 신라인들의 진리에 대한 개방정신 이거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봐요. 한 나라에서 현묘한 도를 추구하는 데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한 가지 사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저 사상들에서 보여지는 장점들을 모두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인들은 어떤 한 사상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점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개방시켜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개방정신이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 공부 한번 해봤으니까 문제 적용시켜 볼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는요. 52쪽 보세요. 52쪽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시한 한국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러면 효제, 충 다 나와 있네요. 굉장히 유교적인 색깔이죠. 초목과 곤충이라도 함부로 해치지는 말아라. 욕을 당하면 원망하지 말고 총애를 받으면 경계해라.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무릇 하늘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1300가지 선을 닦아야 하며 땅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300가지 선을 닦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선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신선. 도가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도가 사상의 전개 보면은요. 오두미 교에서 그렇죠? 도교화된 오두미 교에서 그 선행을 하게 되면 불로장생하고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종교적으로 선전했다라고 말했었죠. 그 신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지문을 보시면서 얘는 도가를 말하고 있구나. 한국 윤리 사상에서 나타난 도가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도 뭔가 찝찝하지. 이건 도가만 말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거는 무슨 유교 같고 이런 얘기들 보니까 불교 같고 이것도 역시 그래 보여.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바로 그거지. 한국 사상에서의 도가는 유불도와 조화돼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풍류도 같은 것을 지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요걸 문제로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지부터 해결해 볼까요? 1번 풍수, 지리설 등 민간 신앙으로 확산되었다. 도가 사상을 통해서 풍수, 지리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민간 신앙으로 확산되어서 그 백성들의 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이것은 현대 사회에도 영향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럼 2번 갑니다. 유가의 인이나 충효 사상을 흡수했다. 도교 사상은 도가 유가 사상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났다. 맞아요. 그럼 3번 갈까요? 개인의 해탈과 엄격한 종교적 수련을 중시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불가죠. 이거는 불가니까 3번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4, 5번 마저 확인을 해볼게요. 마음을 착하게 지니고서 선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맞죠? 도가사상에서도 역시나 선을 실천해라. 마음을 착하게 지니고 있어라. 그 선행을 할 것을 강조하게 되죠. 역시나 맞습니다. 5번 갈까요? 오늘날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도가사상은 자연과의 조화를 물론 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해도 이 지문 내에서 보면 어때요? 생명체를 상당히 존중하고 소중히 하는 메시지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한국의 도가사상의 특징을 정리함과 아울러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지문 잘 살펴보면 지문과 선지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꼭 제발 좀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풀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지문과 선지를 통해서 이론 정리 다시 한번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도 어느 정도 계속 훈련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잘 이렇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한국의 한국 사상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원시신앙,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리고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신앙에서 그야말로 한국 사상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장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상들은 모두 다 무엇을 추구했다? 조화를 추구했다. 이 메시지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확인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조화라는 말을 워낙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준비하시고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1등급으로 같이 가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